48살 월 6,000번은 잘 나가는 CEO 이야기. 오프닝 욕 먼저 먹는 사람이 돈 먼저 받더라.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땀 냄새. 나는 막장 같은 날들 속에서 길을 찾은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50대, 60대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가슴속에 나도 해볼까? 하는 불이 한 번쯤은 켜질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저는 오늘 아주 쉬운 말로 아주 구체적인 순서로 제가 월 6천만 원을 벌기까지 만들었던 습관과 실수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간판에는 약속건설. 간판 글씨가 비에 번져 약속건설처럼 보이던 첫날을 은근히 풍자하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컨테이너의 냄새 10년 전 가을, 저는 집 보증금 일부와 대출을 끌어 중고 컨테이너를 샀습니다. 이름은 약속건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은 결국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코미디가 터졌습니다. 비가 와서 간판에 약속이 번졌고 밤새 약소로 보였어요. 다음날 어머니가 컨테이너로 오시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얘야, 약속건설이면 작게 벌겠다는 거냐?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브랜드는 폼이 아니라 읽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약속은 간판보다 굵고 선명해야 하는구나. 첫 번째 막장 지연타자, 반품 첫 프로젝트는 창고 단열 보수 700만 원. 트럭은 8만 킬로 중고. 첫날 지연 첫 주 하자, 첫 달 반품이 동시에 왔습니다. 발주처 실장은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 약속이 약소하시네요. 그날 밤 저는 노트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약속관리표. 날짜, 시간, 증빙사진, 책임자, 그리고 반드시 이 시간 이내 콜백. 그 다음부터는 규칙을 바꿨습니다. 욕 나올 일 있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변명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죠. 신기하게도 욕을 먼저 먹으면 대화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빨리 끝나면 수습도 빨라졌습니다. 서식이 밥을 먹여 살리다 돈이 부족할 때 저는 사채 대신 서식을 샀습니다. 견적서 서식, 보고서 서식, 합의서 서식. 전 여자친구가 전화로 묻더군요. 너 또 빚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빚 대신 서식을 샀어.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견적서는 그림책처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제외인지, 작업 전과 중간, 완료 사진을 어디서 찍을지, 하자 기준은 무엇인지, 연락은 몇 시간 이내로 답할지. 고객은 싸움을 싫어하고 합의를 삽니다. 저는 싸우지 않고 합의가 되도록 서류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사다리 사건과 멈춤의 용기. 어느 비 오는 날 협력 기사님이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무리하게 올라가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임시 난간을 설치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오늘 끝내면 내일 욕먹고 오늘 멈추면 내일 또 일합니다. 결과요? 그날은 늦었지만 2년 재계약이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욕먹을 타이밍에 멈출 수 있는 회사를 고객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크레인 정지 72시간, 칠판 하나로 버티다. 3년 전 여름, 인근 현장 사고로 전체 구역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우리 납기는 72시간 남아 있었죠. 그때 제가 꺼낸 것은 최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분필과 칠판이었습니다. 상황판 4칸. 사실, 가정, 대응, 약속. 지금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먼저 적고 최악의 시나리오 2가지를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즉시 조치 3가지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알릴지 연락 순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가장 먼저 지연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제한을 얹었습니다. 임시 방수 작업과 야간 투입, 그리고 그에 따른 합의서. 페널티는 줄었고 신뢰는 늘었습니다. 위기는 결국 정보와 속도가 처리합니다. 사실 가정 대응 약속이 손글씨로 적혀 있고 전화기를 귀에 댄 중년 사장이 진지하지만 코믹하게 서 있는 그림이면 좋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한마디와 루틴의 탄생밤. 11시 공사장 초소합 컵라면 김을 쐬며 넋두리를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하던 건 안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안정 찾으세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안정 말고 안전부터 찾으세요. 안정은 그 다음에 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회사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번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현장을 15분 돌며 위험 요인 3가지를 적고 그 자리에서 하나를 즉시 조치하는 것. 점심 1시에는 회계표를 열어 현금 흐름, 원가율, 수금 일정을 확인하고 빨간 줄은 24시간 안에 조치하는 것. 저녁 6시 반에는 약속 전화 30분을 돌며 발주처, 소장, 협력사의 약속 상태를 보고하고 다음 약속을 합의하는 것. 3번만 지키면 회사가 버텼습니다. 바쁜 날일수록 이 3번은 더더욱 놓치지 않았습니다. 견적 콜로세움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기다 영업은 제 약점이었습니다. 말로 밀어붙이는 재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승부 보기로 했습니다. 입찰 설명회에서 경쟁사는 우린 싸다를 외쳤습니다. 저는 우린 약속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자 기준표 콜백 2시간 SLA 현장 사진 3장 규칙 안전 난간 표준 그림. 그날 계약은 경쟁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하자 분쟁으로 그 고객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그림책 다시 보여주세요. 싸움은 말싸움이 아니라 그림 싸움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할수록 같은 그림을 보게 해야 합니다. 팀은 능력보다 성실을 고른다.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 문제가 커집니다. 저는 능력자 1명보다 성실한 5명을 택했습니다.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시간을 지키는가, 기록을 남기는가, 상대의 입장을 메모하는가. 그리고 성과급 대신 약속급을 만들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7%가 넘으면 다음 달 15만 원, 콜백 95%가 넘으면 10만 원을 얹었습니다. 대신 하청 단가는 깎지 않았습니다. 칼로 자르듯 공정하게. 떠나지 않는 협력사는 슬쩍 깎은 단가보다 더 큰 이익을 남깁니다. 팀의 충성은 결국 공정에서 나오더군요. 하루 시간표 혼돈 비용을 줄이는 가드레일. 저의 평일은 단순합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6시 라운딩, 오전은 현장과 미팅, 점심은 짧게 먹고 산책 15분, 오후 1시 회계 점검, 2시부터 5시까지 견적과 협력사 미팅, 6시 반 약속 전화, 밤에는 독서 20분. 이것만 지켜도 하루의 혼돈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루틴은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드레일이었습니다. 돈의 구조, 월 6천은 이렇게 쌓인다. 이쯤에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수입은 3줄로 섭니다. 첫째, 중소형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현장 메인이 60%, 원가율은 82에서 86% 사이. 둘째, 월 구독형 정기 보수가 25%, 원가율은 55에서 65%. 셋째, 공사 전 사전 진단과 원가 컨설팅 같은 유료 제한이 15%, 원가율은 10에서 20%. 핵심은 현금 흐름의 계단입니다. 현장이라는 캐시카우에 빠르게 돈을 말려오는 정기 구독과 성금 컨설팅을 얻는 것. 계단이 생기면 비가 와도 미끄러져도 한 칸 아래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표준 단가표를 공개했습니다. 깎아주지 않는 대신 보여주는 것이죠. 포함과 미포함 일정하자 기준 콜백 시간. 손님은 가격 흥정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분쟁 없는 합의를 더 좋아합니다. 중년을 위한 실행 7가지. 이 영상의 주 시청자인 50대, 60대 분들을 위해 내일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7가지를 제 방식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약속을 말로 끝내지 말고 메신저나 문자로 2줄 요약을 남기세요. 약속은 입이 아니라 로그입니다. 둘째, 콜백 2시간 약속을 명함이나 프로필에 걸어두세요. 공개된 약속은 나를 나태해서 구해줍니다. 셋째, 현장이나 업무 과정에서 사진 3장을 반드시 남기세요. 시작, 중간, 완료. 분쟁은 대부분 사진 3장으로 끝납니다. 넷째, 정기 보수 상품을 3단계로 만드세요. 19만, 39만, 79만. 방문 점검과 간단한 보고서를 묶으면 됩니다. 다섯째, 무료 견적을 버리고 유료 진단으로 바꾸세요.
계약하면 공사비에서 차감해 드린다고 명시하면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상황판 4칸을 만들고 오늘부터 빈칸을 채우세요. 사실, 가정, 대응, 약속, 분필이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나쁜 소식일수록 빨리 알리세요. 욕을 빨리 먹을수록 돈은 천천히 들어오고 오래 남습니다. 저도 욕은 무섭지만 뒤늦은 욕이 더 무섭다는 걸 배웠습니다. 중년의 코미디, 삶의 여유를 파는 직업 프레젠테이션 대형 사고가 난 날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먹통이 되어 회의장이 술렁였죠. 저는 큰 소리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희가 파는 건 평온한 주말입니다. 그 순간 몇 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말을 파는 것입니다. 하자, 전화가 없는 주말, 현장 소음이 멈춘 주말, 가족과 밥 먹는 주말. 비즈니스의 본질은 고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걸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셔츠 차림의 중년 CEO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단체 사진. 뒤에는 컨테이너와 깔끔해진 간판. 사람을 남기는 법. 저는 능력자보다 성실한 사람을 모았습니다. 출근이 빠르고 기록이 남고 상대의 입장을 메모하는 사람. 그리고 약속급으로 보상했습니다. 이 방식의 효과는 느리지만 깊습니다. 급여는 통장에 쌓이고 신뢰는 이름에 쌓입니다. 어느 날 협력사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선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기분이 덜 상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래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거래가 결국 돈이 됩니다. 나이의 장점, 젊음의 단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설명서가 됩니다. 신뢰가 느리지만 단단하게 쌓입니다. 반면 젊음은 속도가 장점이지만 흔들림도 큽니다. 50대, 60대의 강점은 꾸준함과 책임감, 그리고 말수의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장에서 금처럼 취급됩니다. 작은 루틴이 큰 회사를 만든다. 루틴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지 않아서 위대합니다. 새벽에 짧은 라운딩, 점심에 짧은 숫자, 점검, 저녁에 짧은 약속 전화. 이 짧은 3번이 회사를 버티게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도 있었고 비가 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3번은 했습니다. 루틴은 의지를 소모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3번을 하면 내일도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약속의 냄새가 질 때 컨테이너 앞에 서 있으면 첫날의 비냄새가 가끔 납니다. 그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그날의 막장 같은 기억이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짓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은 종이에 남고 사진에 남고 사람의 표정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젠가 숫자로 돌아옵니다. 5월 6천이라는 숫자도 결국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약속을 정해 보십시오. 점심 전 콜백, 현장 사진 3장, 혹은 저녁에 약속 전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의 약속 1개가 1년 뒤 매출 그래프의 첫 칸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욕을 먹게 된다면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욕을 먼저 먹는 사람이 돈을 먼저 받습니다. 작은 숙제 댓글에 오늘의 약속 1가지를 적어주세요. 3달 뒤에 이 약속이 어떤 숫자로 돌아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매일 아침 위험 요인 하나를 없애고 점심에 숫자 하나를 확인하고 저녁에 약속 하나를 봉인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이 회사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작지만 단단한 계단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 여기까지가 48살 월 6,000번은 잘 나가는 CEO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말, 오래된 서류, 번진 간판, 그리고 먼저 건 전화 한 통. 기업의 성장은 스펙터클한 장면보다 이런 소소한 장면들의 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닫고 나면 휴대폰을 들어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 제가 준비한 대안은 이겁니다. 그 한 통이 다음 계단의 첫 발이 될 것입니다.